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제 1편에 의해서 이어서 학부모가 알아야 될 자녀 이제 공부법인데요. 아, 이제 학부모로서 최소한 자녀를 좀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좀 찍어 봅니다. 그 1편 안 보신 분들은 좀 1편을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세요. 그 좀 힘이 되니까요. 아무래도. 음, 그래서 그리고 제 제자 중에서 의대를 갔는데 그 친구가 저기 그 뭐라 유튜브를 찍었더라고요. 이제 공부하는 법 해가지고 대략적인 내용은 뭐 정석을 공부하는데 그 기본 문제를 쭉 다 푼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유제를 풀어라. 그 다음에 해설은 좀 답은 보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한 3회독을 하면 수학을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장난 삼아서 좀 뭐라고 그러긴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통 자녀들이 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의사가 될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아직. 그다음에 뭐 전교 뭐 1, 2, 3등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준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수준에 맞는 이제 학습법을 익히고 그거를 계속 실천하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가. 자녀가 그 수준이 아닌데 그 뭐 의사나든지 전교 1등이 하는 식의 공부법을 쫓아가는 거는 어, 안 되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좀 하다가 그냥 지치고 말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의 수준을 정확히 캐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기 초가 되면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서점에 가시죠. 많이들 가서 이제 책을 쇼핑을 합니다. 책을 이 책, 저 책, 뭐 저 책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선물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부모님도 기분 뿌듯하고 아이도 막 새 거를 받으니까 좋아하는데 그 책들을 아이들이 풀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집이나 기본서를. 그러니까 우리 때도 보시면 부모님들도 이제 처음에 예전에 정석을 사서 보면 집합 있죠? 집합과 명제만 새카맣죠. 손때가 타서. 그 뒤에는 하얗니다. 그러니까 뭐 암기 과목이나 이런 거라면 아이들이 그 쭉 문제 풀고 국어처럼 술술술 풀어 나갈 수 있지만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책을 잔뜩 사준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재도 아이들한테 맞춰서 해야 됩니다. 뭐 의사 합격한 아이들, 뭐 서울대 간 아이들이 하는 공부법 그런 거를 뭐 애들이 본다고 해서 그걸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개별적으로 다 틀리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부모님들께서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아이의 정확한 수준입니다. 아이의 수준을 조금 여러 경로로 파악을 하시고요. 그 아이에 맞는 수준별. 그러니까 아이는 그냥 중간 정도인데 수학 실력이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상위권 문제를 갖다 주거나 상위권 학원이 다니는 그 학원 뭐 빡세더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다더라. 그래서 거기다 집어 넣어서 수준에 맞지 않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학원만 왔다 갔다 한다거나 또 그냥 그 문제집 구경만 하는 거죠. 셋째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안 되고요. 수준을 파악해야 됩니다. 아이를 약간 과목별로 국영수가 중요하죠. 다른 암기 과목은 어찌저찌 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국영수가 잘 된다 한다면 그래서 그 수준을 좀 파악하고요. 수준에 맞게 해야 됩니다. 가랑이 뱁새가 황사 쫓아간다고 하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죠. 이게 공부에 딱 맞아요. 그 수준에 맞게끔 자녀를 집에서 홈스쿨 인터넷 강의를 듣게 한다고 했을 때도 아이에 맞는 것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것을 잘 진도를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남들이 뭐 이거 한다더라. 그럼 나도 이걸 해야겠다. 뭐 실력 정석을 한다더라. 센 수학을 한다더라. 아니면 강남교육청 문제를 푼다더라. 블랙라벨을 푼다더라.
뭐 심화 문제집 수학 뭐를 푼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잔뜩 줘봤자 그냥 앞에 몇 장만 이렇게 건들고요. 다 그냥 중고서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에 맞는 거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집별, 수준별 이런 거는 체크하는 거는 제가 다음에 이어서 자세하게 또 올리겠습니다. 그걸 보고요.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수준별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동영상인데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도심이 아니고 약간 외곽이거나 지방에서도 외곽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인터넷 강의를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활용이라는 게 이제 주 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보충 자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는 보면 저도 많이 예전에 찍었었는데요. 저는 이제 뭐 수학을 주로 찍었죠. 수학 강의를 찍었는데 그때도 보면 제가 보면 동영상 강의 학생들이 30편을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1편부터 5편까지만 봅니다. 대부분이. 끝까지 가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지루합니다. 되게 지루해요. 역사나 이런 건 그래도 재미있는 부분이 많죠. 스토리가 있으니까. 근데 뭐 수학 같은 건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뭐 인기 있는 강사라 해도 고3 아주 자기 뭐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고3이나 재수생 아니고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 뭐 고1, 고2 학생들은 인강을 꾸준히 못 봅니다. 지겨워요, 이게 계속 보는 게.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때는 다 보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뭐 끝까지 봐라 그러면 애들 뭐 안 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모르는 부분을 체크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고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인강도 제가 선택하고 뭐 하는 법들 좋은 인강 추천하는 인강도 따로 이제 올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학원 활용법도 이제 좋은 학원 고르는 거 구독자님께서 그 댓글을 남겨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빠른 시일 안에 또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준별로 아이의 수준에 맞는 그거 공부법을 찾아서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잘한다는 사람들의 그 공부 학습법은 잘 안 맞아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그 다음에 학원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좀 어려운 경우는 인강을 좀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모르는 부분만 캐치해서 쭉 듣게 되면 못 들어요. 너무 지겨워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습관을 길러주는 겁니다. 자녀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습관. 공부는 재미가 없죠.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얘기를 합니다. 네가 뭐 1, 2, 3년 뭐 몇 년 고생할 수는 있겠지만 공부로 그게 그러니까 뭐 몇 년 공부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네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이 몇 년 좀 힘들게 공부한다 해서 손해나는 게 없다. 공부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기회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하는 게 뭐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좀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길러준 후에 하다 보면 아이들이 공부에 좀 재미를 찾죠. 공부가 계속 재밌진 않죠. 한 8, 90%는 좀 지루하고 그렇지만 한 10% 정도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 맛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태도가 좋은 아이들은 부모가 좀 관리해주는 아이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봤을 때 수많은 아이들을 뭐 제가 1대1 수업도 많이 하고 상담도 하고 뭐 전체 강의도 100명, 200명 놓고 했었는데 잘하는 아이들 잘 보면요. 부모님들이 좀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스스로 뭐 천성이 그래서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한 80%는 이제 부모님들이 좀 관리해 주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학습 태도도 좋고요. 여러모로 좋습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튼튼하고요.
그래서 이제 습관을 길러주는데 주력을 좀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러니까 중학생들 2,400명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친구, 교사, 부모가 다 학생들한테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게 누군가 이렇게 했을 때 친구나 교사도 영향을 주지만 압도적으로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서가 좀 안정돼야 공부도 좀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정서가 다 안정화됐다고 공부 안 하는 애들도 있죠. 그렇지만 정서가 너무 불안정하면 공부하는 아이들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정서를 안정시켜서 아이가 공부하는데 습관을 들이도록. 그러니까 자녀의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분노, 공격성 이런 것들이 부모님한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질병적으로 ADHD나 뭐 그런 게 아닌 일반적인 정서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우리 뇌가 이제 암기랑 학습에 관여되는 그 뇌가 이게 해마라고 있는데요. 그 해마의 이제 끝에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편도체는 정서에 영향을 주고요. 해마는 암기와 그 학습에 영향을 줍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도체가 정서가 안정되면 학습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수준별 아이의 수준을 알아서 그 수준에 맞는 문제집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래야 되고요. 또 학원을 보내게 되면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수준에 맞는 학원이나 반을. 이 학원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나중에 이 편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책도 그렇고요. 학생에 맞는 책들도 분류해서 좀 영상으로서 올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도 좀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찝어 주시고요. 그것도 제가 따로 올릴 텐데요. 그 전편을 다 보는 것보다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파악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듣게끔 이렇게 조금 훈련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조언을 주든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습관을 길러주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저는 이제 아이가 책 읽을 때 다는 못 그러는데 같이 읽어요. 아이가 만약에 뭐 동화책을 읽는다, 뭐 에세이를 읽는다 그러면 세 권 가져와라 그러면 적고도 세 권을 가져와서요. 소파에서 같이 읽어요. 웬만히 시간이 되면. 저는 지겹죠. 아이가 보는 그 똑같은 책을 갖고 옵니다. 이게 6권을 가져와서 아이 3권 보고 전 3권 보고 같이 있어서 저는 안 읽죠. 읽는 척만 합니다. 읽는 척만 하고 뭐 지루하면 읽기도 하는데요. 그럼 아이는 되게 좋아해요. 정서적으로 책 읽을 때 뭐 아빠랑 같이 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혼자 읽을 때보다 같이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읽고 나면 제가 뭐 또 물어보죠. 이게 내용은 뭐냐 대충. 그럼 막 좋아서 뭐 말하기도 합니다. 혼자 읽을 때는 재미없어 하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읽을 때는 저는 읽지는 않아도 읽는 척은 하죠. 뭐 아이도 제가 제대로 안 읽는 거는 아는데 그래도 좋아합니다. 은근히. 자,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이도록 좀 했어요. 그래서 3가지 방법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 다른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강조를 하는데요. 눈 감고 서울대 가는 법해서 제가 올린 거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세요. 거기에 많은 답이 있으니까요. 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